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네, 먼저 프로야구 경기 상황부터 볼까요? 어제 공동 2위 대결에서 승리하면서 선두로 올라선 NC, 오늘도 LG와의 대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대1이었던 경기 NC가 3회 켈리에게 넉 점을 뽑아내면서 점수차를 벌립니다. 6회 초 현재 5대2 석점 앞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패하면서 선두 자리를 내준 SSG 박종훈 선발로 선두 탈환을 노리고 있고 KT는 엄상백이 선발 마운드에 섰습니다. 승부의 추는 KT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타선이 골고루 활약하면서 5점 앞서가는 KT입니다. 7회 말 현재 5대0입니다. 어제 승리했던 4위 두산, 오늘도 그 기세를 이어갈까요? 아니면 외국인 투수 스미스의 방출을 결정한 한화의 반격이 시작될까요? 경기는 현재 5대2 두산이 석점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6회 말이 진행 중입니다. 자, 6위로 떨어진 키움 안우진 선발로 다시 순위 상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삼성과의 경기, 안우진이 2회와 3회 한 점씩을 허용하긴 했지만 오늘도 10개의 삼진을 잡아내면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점수는 4대2로 키움이 2점 앞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아 대 롯데의 경기, 이의리 대 한현희의 선발 맞대결이 눈길을 모으고 있는데요. 양 팀의 투수전이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4회 기아가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승기를 잡습니다. 6회 말 현재 롯데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고요. 기아가 5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김연경을 잔류시킨 여자배구 흥국생명이 김수지 영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흥국생명은 FA 김수지와 연간 총보수 3억 1천만 원의 3년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여자배구 챔피언 한국도로공사는 FA 자격을 얻은 우승 주역 3명과 계약에 성공했는데요. 도로공사는 미들블로커 배유나와 이 포지션 역대 최고 대우인 연간 보수 총액 5억 5천만 원에 계약했고, 아웃사이드 히터인 문정원은 보수 총액 2억 5천만 원, 또 다른 아웃사이드 히터인 전세아는 보수 총액 2억 1천만 원에 1년 계약하고 다음 시즌 후 다시 조건을 협상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재가 경고 누적으로 뛰지 못한 나폴리가 AC 밀란의 합계 점수에 밀리며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탈락했습니다. 나폴리는 홈에서 열린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에서 후반 추가 시간 오시멘의 헤더골로 AC 밀란과 1대1로 비겼지만 1, 2차전 합계 1대2로 뒤지며 4강 진출이 무산됐습니다. 김민재는 지난 1차전에서 심판 판정에 과격하게 항의하다 대회 3번째 옐로 카드를 받았고 경고 누적으로 2차전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는 첼시를 합계 점수 4대0으로 꺾고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을 이끌 새 사령탑으로 스웨덴 출신의 헨릭 시그넬 감독을 선임했다고 대한핸드볼협회가 밝혔습니다. 핸드볼협회는 계약 기간을 밝히진 않았지만 일단 오는 8월 2024 파리 올림픽 아시아 예선까지 지휘봉을 맡기고 올림픽 본선행에 성공하면 파리까지 팀을 이끌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76년생 47세의 시그넬 감독은 2017년 세계선수권에서 스웨덴 여자 대표팀을 이끌고 역대 최고인 4강의 성적을 일군 젊은 명장입니다.
스포츠. Shout out to them people. You can catch me. 네, 수요일 저녁에는 농구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간입니다. 조현일 해설위원,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아, 손대범 씨. 뭐 때가 됐습니다. 그쵸. 네, 네. 이제 때가 됐고요. 뭐 정리해고의 철이죠. 그런 차례. 뭐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네. KBL 현장에 있다. 저는 그 뜻이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됐군요. 지금 이제 손대범 기자는 KBL 4강 플레이오프 캐롯대 안양 현장에 가 있다고 합니다. 네,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대결이 오늘 이제 4차전이 진행 중인데 네. 기복이 심해 보이는 경기예요. 네, 그렇죠. 1차전은 캐롯이 무려 56점 차. 네, 역사적인 패배. 그렇죠. 네, 그런데 기록을 썼죠. 맞습니다. 2차전에는 그 56점 차로 패했던 캐롯이 14점 차. 그것도 적지에서 완승을 따냈고요. 네. 지난 3차전이 아주 재밌었습니다. 이 변준영 선수가 26점, 또 오세근 선수가 더블을 기록을 하면서 KGC가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로써 이제 캐롯을 꺾고 챔프전까지 마이너스 1승, 2승 1패로 앞서 있는 상황이었죠. 네. 그렇죠. 그런데 1차전은 뭐 이후에 밝히긴 했습니다만 체력 안배를 위해서 뭐 조금 거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버렸다 싶은 경기였는데 그런데 프로에서 그것도 플레이오프에서 나오는 점수인가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네, 99점은 나오지만 네. 43점은 안 나오죠. 그렇죠. 43점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프로리그 정규리그에서도 보기 힘들었던 네. 점수를 아마 기억을 하실 거고요. 결국은 프로농구 KBL 역사의 한 뭐 아쉬운 하나의 역사를 기록하게 됐고 뭐 오늘 경기도 지금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는 있지만 거의 이제 한 30점 차이 가까이 4쿼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1차전만큼의 충격은 아닐 정도로 1차전에 43대 99는 정말로 역사적인 패배였습니다. 두 분의 생각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를 뭐 감독의 이야기처럼 전술로 봐야 할지 전략 전술로 봐야 할지 아니면 이게 좀 프로 정신이 결여돼 있다로 봐야 할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두 가지 다인 것 같아요. 네, 고육지책이었지만 또 김승기 감독도 끝나고 나서 뭐 팬들에게 좀 죄송하다 이런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경기를 뭐 직접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시청자분들은 이게 기대했던 플레이오프의 치열함이 아닌데 네, 경쟁심이 그렇죠. 아닌데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농구 팬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플레이오프는 선수들의 이 각성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KBL 같은 경우는 40분 내내 공격, 40분 내내 수비의 형태를 띌 수밖에 없는 굉장히 고도의 그리고 고밀도의 농구 경기에서 펼쳐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한 팀이 큰 차이로 무너졌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뭐 과정이 어땠든 간에 팬들의 실망감은 사실 숨길 수가 없는 부분이죠. 뭐 단 한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면은 캐롯이 이 전술 그대로 결승에 진출하는 게 네. 빛이 날 수 있는 단 한 그렇죠.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텐데 네. 그것은 좀 멀어져 보입니다. 지금 현재 4차전 진행 중인데 아까 뭐 먼지 씨 말씀해 주셨지만 점수차가 크게 벌어졌죠. 네, 방금 경기가 끝났습니다. 네. KGC가 89대 61로 28점 차 승리를 따냈는데 네. 아마도 뭐 4강 플레이오프 역사상 가장 좀 점수 차이가 크게 오르락 내리락 거렸던 시리즈로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캐롯 입장에서는 홈에서 열린 3차전에 승부수를 띄웠는데 아쉽게 패했고 결국 모비스와 6강 플레이오프를 5게임까지 치렀고 또 전성현 선수까지 부상으로 제 컨디션이 아니다 보니까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극도로 불리한 쪽은 캐롯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1쿼터부터 11대 28로 밀렸고 결국에는 61대 89로 패하면서 캐롯의 올 시즌은 마감이 됐습니다. 네. 뭐 캐롯 그래도 하지만 이번 시즌을 통틀어서 총평을 내린다면은 사실상 굉장히 고군분투한 시즌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가슴이 무거운 팀이기도 해요. 네. 사실 가장 속상한 건 선수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본인들이 네. 어쨌거나 이름을 걸고 본인들의 프로 경력을 걸고 뭐 선수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사실 팀의 어떤 구단이 뒷바라지가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은 선수들이 굉장히 동요할 만도 했을 텐데 어쨌거나 괄목할 만한 성적을 결과적으로 내게 됐고 점수적인 부분에서는 아쉬울 수는 있지만은 어쨌거나 플레이오프 4강으로 이 구단 창단 첫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 네.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저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고 선수들에게 무엇보다도 선수들에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다. 노고를 인정해주고 싶다는 박수를 저는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죠. 뭐 이제 사실 또
이제 캐롯의 시즌은 끝났지만 지금부터가 또 다른 싸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뭐 선수들이 경기에만 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빨리 조성돼서 더 많은 이 고향 농구 팬들이 함께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앞으로의 캐롯의 앞날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미 4강 플레이오프 결정이 됐죠. 3차전에서 끝났습니다. 네. SK와 LG의 이 4강 플레이오프는 SK가 3대 0으로 시리즈를 싹쓸이하면서 2년 연속 챔프전에 진출했습니다. 네. 뭐 LG 입장에서는 정규 시즌 2위였으니까 이제 업셋 뒤집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2차전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LG 입장에서는 한 게임도 이기지 못하고 네. 아쉽게 시즌을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이쪽 4차전 이쪽 그 4강은 되게 치열할 걸로 봤거든요. 네. 오히려 KGC와 캐롯 대보다도 예. 네. 그런데 뭐 아무래도 아셈 마레이 선수가 갑작스럽게 종아리 부상으로 빠졌고 네. 새롭게 데려온 레지 페리는 이름값에 비해서 훈련 아쉬웠어요. 태도도 좋지 네.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국내 선수와의 또 갈등도 있었고 네. 결국에는 팀을 버팀목처럼 이끌던 아셈 마레이 선수가 빠진 부분이 좀 크게 작용을 했고 또 2차전 같은 경우에 이제 LG가 홈에서 경기를 펼쳤는데 종료 20차전에 1점 차까지 승부를 뒤집었어요. 종료 직전에. 네. 그런데 13초를 뛰었던 리온 윌리엄스에게 레이업을 내줬거든요. 네. 그러면서 결국 버저비터로 패했던 부분이 LG에게는 아주 천추의 한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2차전을 잡았다면. 네. 3차전이죠. 지금 2차전이죠. 2차전이죠. 예. 2차전을 잡았더라면은 시리즈가 또 다른 양상으로 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사실 이게 플레이오프는 그래서 정말 종료 직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뭐 NBA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은 10초 남겨놓고도 경기가 뭐 10분 가까이 진행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정말 계속 타임아웃 부르고 파울에 그런 전략 전술이 결국은 시리즈의 판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2차전을 놓친 게 LG 입장에서는 아마 두고두고 아쉬운 부분으로 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SK의 승리 여기서 또다시 김선영 선수가 활약을 하더라고요. 대단합니다. 네, 1차전에서 13점, 2차전 10점. 그런데 결국 이 승부를 마무리하는 1승만을 남겨둔 경기를 이제 클로즈아웃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벼랑 끝에 몰린 경기보다 그런 시리즈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경기가 더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김선영 선수가 25득점을 올렸습니다. 이 자밀원이도 23득점에 11리바운드를 기록을 했는데 김선영 선수가 끝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슛감이 오늘 마음에 안 들었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경쟁심과 향상심이 김선영 선수의 지금을 만든 것 같습니다. DNA에 있는 것 같아요. 예, 확실히 승자의 DNA가 있죠. 승자의 DNA가 이미 몸속에 박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LG는 아쉽게 됐습니다. 하지만 뭐 조상현 감독에게는 또 큰 경험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관희 선수가 또 뭐 마네킹이라고 또 그렇죠. SK의 수비수들을 또 도발하기도 했었는데 3명 정도를 다 지칭을 했죠. 네, 그런데 또 SK 선수들은 또 거기에 또 대응을 했어요.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선수를 직접 들고 마네킹을 운반하듯이 네. 또 뒤에서 움직이는 장면도 나왔고 여러모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도발이 상당히 재밌다고 재밌었습니다. 느끼는데 네. 아쉽게도 뭐 이게 오히려 SK의 승부욕을 좀 자극하는 결과가 됐고 네, SK가 결국 3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LG는 조상현 감독으로 수장을 바꾸고 또 아셈 마레이와 두 시즌 연속 함께하면서 2위라는 뚜렷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주축 선수들 뭐 윤원상 선수라든지 그리고 또 뭐 저스틴 구탕도 있고 그리고 또 양준석 같은 이런 유망주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는 더욱더 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KBL 프로농구 결승전 상대가 대진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 SK와 KGC 챔피언 결정전이 됐는데요. 두 분께서는 이 두 팀 중 어느 쪽이 좀 더 승산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김선영 선수가 실제로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 쉽사리 예상하기 쉽진 않지만은 지금 SK의 기세가 무섭다. 왜냐하면 김선영 선수가 실제로 나와서 본인이 우승했을 때의 경험을 되살리면서 이걸 복귀를 하면서 분위기를 탄 팀을 이기는 것은 플레이오프에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했었거든요. 단기전이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SK가 지금 파죽의 3연승으로 3차전 만에 끝내고 지금 결승전에 올라왔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김선영 선수도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고 네. 뭐 팀의 주축 선수들도 명확하게 본인들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결승에 올라갔기 때문에 기존에 저는 KGC가 그래도 훨씬 유리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SK가 조금 더 유리한 무게추를 가져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떠세요, 조 의원은? 저는 반대로 가야죠. 그렇죠. KGC. 네. 우선은 뭐 4경기 만에 끝냈고 그리고 또 2차전에 캐럿에게 혼쭐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3차전 이후에는 또 선수들이 또 알아서 경기를 풀어간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미 SK를 또
슈퍼리그에서 꺾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억을 살려서 저는 4대 3으로 4대 3으로 이긴다고 2차전까지 생각합니다. 간다. 네, 그리고 손대범 위원은 그 방송을 위해서 여기 빠지겠죠. 네, 그럴까지 예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뭐 네. 4대 3 뭐 동의합니다. 손대범 위원이 빠진다? 동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패자는 손대범 위원인 걸로. 네. 무조건 그 네. 현장에 있어야 돼요. 이제 결승전만 남겨두고 있는 프로농구인데요. 자, 시즌을 마친 팀들도 이제 많습니다. 이제 서둘러서 팀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KT의 신인 감독이 정해졌죠? 네, 송영진 KT 코치가 내부 승격했습니다. 그렇죠. 네, 아주 현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어시스턴트 코치 경력도 많고요. 또 고등학교 감독도 역임을 했기 때문에 이 젊은 선수들을 잘 이끌고 또 소통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 KBL 프로 무대에서 10년 이상 뛴 또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 멤버에 비해서 부진한 성적에 그쳤던 KT를 또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젊은 감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지난주에 이제 김주성 감독이 선임된 것도 그렇고 네. 이번에 좀 약간 흐름 자체가 그 선수들과의 원활한 소통, 좀 스킨십에 능한 이제 감독들을 정하고 있다라는 추세가 느껴지네요. 그거는 꼭 뭐 KBL뿐만 아니라 NBA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인 농구의 어떤 트렌드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조금 더 박진감이 있고 전통적인 농구보다는 좀 더 달릴 수 있는 네. 기존에 있던 어떤 틀을 깨는 젊은 농구를 원하는 팬들의 바람, 구단의 바람 이런 것들이 잘 결합이 됐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젊은 감독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꼰대라고 하는 네. 기성세대의 문화를 답습하지 않는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럼 그렇죠. 네. 네. 기존에 있던 오히려 젊은 감독들이 기존에 있던 감독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고 훨씬 더 이 악습을 글을 답습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젊은 감독이라고 해가지고 꼭 우리가 바라는 혹은 구단이 바라는 선수들이 바라는 젊은 바람을 몰고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유의해서 봐야 되긴 합니다. 일단은 시즌이 시작되면은 뭔가 더 그렇죠. 이제 박재민 위원이 말한 그림들이 더 명확해지겠죠. 네. 자, 그럼 WKBL 이야기도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제 FA 시장을 열었는데 현재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우선 KB스타즈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팀 내 또 최대어이자 우승을 이끌기도 했었던 강희슬 선수와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3억 5천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김소담 선수와 재계약을 했고 또 김혜진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특히나 김소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박지수 선수의 백업 센터였고요. 네. 총액 7천만 원의 KB스타즈의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또 강희슬 선수는 지난 시즌 박지수 선수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평균 15.2득점 그리고 리바운드도 6.6개 어시스트 2.7개를 기록하면서 맹활약을 했었는데 계약 기간 3년 그리고 총액 3억 5천만 원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대형 이적이 나오진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외부에서 FA를 영입하기보다는 집토끼 본인들이 그렇죠. 데리고 있던 네. 이런 자유계약 선수들을 먼저 붙잡는 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문단속을 하고 있죠. 네, 뭐 아직까지는 대형 이적이 나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농구 팬들이 좋아할 만한 소식이 한 가지 있네요. 한국과 일본의 여자 농구 스타들이 사상 첫 맞대결을 펼치네요. 저희는 기대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29일 오후 4시 30분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데요. W리그 올스타 2022-23 시즌 이 이벤트가 열리게 됩니다. 일본 WJBL 소속 선수들로 구성된 이 W리그 올스타 유나이티드와 맞붙게 되는데 29일과 30일 네. 이틀 연속으로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 한일 양국 선수들이 올스타전에서 맞붙는 게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박재민 위원 이야기대로 아주 기대되는 승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 초부터 뭐 슬램덩크 붐도 있었고요. 네. 또 두 분이 나온 영화 리바운드도 있고요. 지금 그 농구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흥행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떤 선수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출전하나요? 네, 올 시즌 베스트 5로 선정됐던 우리은행의 박지현 선수 그리고 BNK의 이소희우 선수와 더불어서 KB스타즈의 허예은 또 삼성생명의 이해란 선수 또 하나원큐의 박소희 선수까지 신인상 수상 이적이 있는 선수를 포함해서 총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베테랑들보다는 이제 영건들 위주로 나서기 그렇죠. 때문에 네. WKBL과 한국 여자 농구의 미래를 이끌 기수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소중한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대표팀급의 선발 라인업이 나오길 기대하셨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는 정말로 이제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색다른 라인업이 결성될 거다. 이건 좀 한번 재미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말씀대로 정말 승부도 승부지만 정말 재미있는 경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고 네. 또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NBA 소식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와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한상원의 스포츠도 물론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자, 수요일 저녁에 농구 이야기 주간 농구 듣고 계십니다. 조현일 해설위원 그리고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 손대범 해설위원은 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NBA가 플레이오프 1라운드 일정에 돌입했죠. 네. 플레인 토너먼트를 마치고 플레이오프 1라운드를 시작했습니다. 16강이기 때문에 총 8개 시리즈가 시작이 됐고요. 각 시리즈별로 1, 2차전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플레인 토너먼트를 통해서 8번 시드를 정한다라고 하셨는데 양대 리그 쪽의 8번 시드는 어떤 팀들로 결국 결정이 됐나요? 일단 서부 리그는 미네소타 팀볼브스가 레이커스를 상대로 지면서 이제 8위 시드를 딸 수밖에 없는 굉장히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는데요. 루디 고베어가 같은 팀 동료를 벤치에서 좀 싸움에서 밀치면서 한 경기 출장 정지를 당했었는데 돌아오면서 겨우겨우 OKC를 제압하고 플레이오프 막차 8위 시드를 타지했습니다. 마이애미는 버틀러 스트러스의 활약을 앞세워서 역시 8번 시드를 확정을 했는데요. 마이애미는 이제 본격적인 플레이오프 경기를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주축 3점 슈터죠. 우리 히로 선수가 손가락 골절을 경기 중간에 당하면서 사실상 시즌 아웃으로 지금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되는 상황까지 이제 몰렸습니다. 그렇네요. 좀 난관에 처해 있네요. 네. 자, 이 팀들이 이제 그 각각 컨퍼런스의 1위 팀과 1위 대 8위 플레이오프 1라운드를 치르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부는 1번 시드 덴버 너게츠와 미네소타가 맞붙게 되고요. 동부 컨퍼런스에서는 역시나 1위인 미러키가 8번 시드인 마이애미 히트와 붙게 됩니다. 네. 자, 이 대결을 비롯해서 플레이오프 1라운드 대진 다 나왔습니다. 대진표를 짚어보죠. 자, 1위와 8위 팀의 대결은 먼저 이야기를 해주셨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서부부터 보겠습니다. 조현일 위원이 소개해 주시죠. 네, 1위와 8위는 덴버와 미네소타고요. 그리고 4번 시드와 5번 시드는 피닉스 선즈와 클리퍼스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3번 시드와 6번 시드는 세크라멘토와 골든스테이트 같은 퍼시픽 디비전에 속한 팀이고요. 그리고 2번 시드와 7번 시드는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LA 레이커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레이커스가 멤피스를 1차전에서 잡았습니다. 네, 업셋을 했죠. 네, 네. 아주 재밌는 승부였죠. 특히나 레이커스가 원정에서 승리를 따냈는데 2번 시드와 7번 시드는 전력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쵸. 하지만 자모란트가 1차전에서 불의의 부상을 입었고 이 점을 레이커스가 집요하게 공략을 하면서 원정에서 아주 값진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대결 중에서 뭐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봐도 되는 대결 필릭스 대 클리퍼스의 경기는 오늘 2차전이 있었네요. 네, 1차전은 클리퍼스가 적지에서 승리를 따냈는데 2차전은 피닉스가 잡아냈습니다. 케빈 듀란트와 데빈 부커가 63점을 합작하면서 레너드와 웨스브룩이 분전한 클리퍼스를 꺾었는데 이제는 경기 장소가 바뀝니다. 첫 두 경기를 이 피닉스 홈에서 치렀고 이제는 클리퍼스의 홈으로 가서 네. 3차전과 4차전을 열게 됩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 두 경기는 전통의 동료였다가 라이벌로 갈라서게 된 이 러셀 웨스트브룩 선수와 케빈 듀란트 선수 간의 네. 또 오랜만에 재회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굉장히 두 선수의 활약도 도드라지고요. 또 경기 중간에 설전도 있지만 경기 끝나고 나면은 서로 또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나가는 모습이 이제 팬들에게 또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세크라멘토 대 골든 스테이트의 대결은 좀 아름답지 못했죠? 좀 이제 좀 질퍽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이 표현이 뭐 적당한지 모르겠지만은 네. 사실 좀 이제 뭐 보기 쉽지 않은 또 보고 싶지 않은 그러한 뭐 스포츠맨십에 좀 어긋나는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죠. 네. 뭐 결국은 이제 디그린 이 선수가 이제 세크라멘토 킹즈의 사보니스 선수가 이제 부상을 당해서 넘어져 있는 상황에서 가슴을 밟고 지나가면서 결국 이제 퇴장을 당했고요. 결국은 이런 여파를 이기지 못하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챔피언의 위용에 맞지 않는 2연패를 당하면서 현재 플레이오프 2라운드 진출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뭐 미스터 클러치 박스가 좀 빛이 났던 경기였는데 이번 시즌 올해의 승부처를 책임진 선수로도 선정이 됐네요. 네, 새롭게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승부처를 책임진 클러치 플레이어로 디에런 팍스가 꼽혔습니다. 네. 승부사 기질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승부처를 접수했었고요.
또 클러치 득점 전체 1위에 올랐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제리 웨스트 트로피, 이 제리 웨스트의 별명 미스터 클러치였거든요. 네. 네, 이분의 이름을 땄는데 이 제리 웨스트 트로피를 들어올리면서 주가를 높였고 플레이오프 데뷔전이었던 1차전에서 38점 넣었거든요. 네. 네, 이게 데뷔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득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골스는 4면 초과인데 그린이 어쩜 이렇게 계속 말썽만 부릴까요? 팬들하고도 설전을 벌였다면서요. 네, 이거 발로 이제 사보니스의 가슴을 밟고 그리고 심판 판정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세크라멘토 팬들과 또 엄청 싸웠어요. 네, 그래서 야유를 더 불러일으키는 손동작을 취하기도 했고요. 계속 그 생중계로 나갔죠, 그런 장면이.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네. 일단은 징계 수위도 조금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한 경기 출장 정지인데 사실 이거 솜방망이 징계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NBA 사무국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불방망이를 휘두른 적은 거의 없고 대부분 한 경기, 뭐 두 경기를 준 적조차도 거의 없습니다. 네, 이제 플레이오프라고 하는 민감한 시기에 한 선수에게 과도한 징계를 했을 때 결국은 그게 수익으로 이어지거든요. 네. 드레이먼드 그린은 항상 플레이오프에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많이 했었고 항상 손방망이 처벌을 받으면서 과도한 징계를 피해갔던 전력이 있는 선수라 이번엔 사실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사실 놀랍지 않은 결과입니다. 뭐가 어찌됐든지 간에 다시는 이런 모습 보고 싶지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동부 대진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부 1위 미러키 벅스와 8위 마이애미 히트 경기는 히트가 1차전을 잡아내면서 화제를 또 불러일으켰고요. 바로 옆 경기에서는 3위의 필라델피아 그리고 6위의 브루클린 경기 필라델피아가 예상대로 지금 2대 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4위와 5위 박빙 경기죠. 캐벌리어스 경기와 뉴욕 닉스 경기는 1대 1로 시리즈가 동률을 이루고 있고요. 또 다른 우승 후보죠. 보스턴 셀틱스와 7위 애틀랜타 호크스의 경기는 보스턴이 이변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2대 0으로 시리즈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놀라웠던 경기는 벅스 대 히트였죠. 그렇죠. 예. 네, 8번 시드가 1번 시드를 원정에서 이겼는데 예. 지미 버틀러가 35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 이 미러키 에이스인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허리 부상 때문에 나서지를 못했어요. 네. 경기 초반에 결국 플로어를 떠났는데 자, 2차전 출전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네. 자, 이 시리즈에서 충분히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과연 진짜 업셋에 성공을 할 수가 있을런지 이 부분이 아마 이쪽 동부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을 전하자면은 올해 수비 선수도 결정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자렌 잭슨 주니어가 받게 됐어요. 그렇죠. 네, 올 시즌 처음으로 올스타에 뽑히기도 했었는데 평균 블락샷이 3개였습니다. 네, 이게 2016년 이후로 처음이었고요. 1위표 56개를 받으면서 브룩 로페즈를 제치고 올해 수비수상을 받는 기쁨을 맛봤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개인상은 하나하나 띄어서 발표를 하나요? 네, 맞습니다. 한 흔히죠. 번에 네. 한 번에 주면은 또 이제 허무하기 때문에 아쉽니까? 하나씩 결과는 이미 나왔는데 걔는 이제 발표에 약간 호흡을 좀 주는 정말 잘해요. 이런 아름답게 표현하면 운용의 묘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주간 농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일 해설위원, 배우겸 해설위원님, 박재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